오늘은 수능수학 9번부터 11번까지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올리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천천히 올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중학생 딸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최근에 또 수학을 좀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쉽지 않은 거 확실히 깨달았고요. 대신에 좀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좀 발견한 것 같습니다. 우선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문제가 어떤 걸 묻는지를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걸 질문하고자 하는지 의도,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게 거의 문제 풀이의 50% 이상은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점짜리 위주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4점도 근데 수능을 푸실 때는 좀 시간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는 것들은 빨리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9점, 9번 문제이고요.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우선 내분, 외분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내분과 외분 공식은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풀이 중에 다 점의 좌표들이 이렇게 로그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의 계산 두 가지를 묻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분, 외분은 좀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점의 좌표가 x1, y1, 그리고 다른 점의 좌표가 x2, y2일 때 내분하는 점은 뭐 대부분 이렇게 내분을 하죠. m 대 n으로 내분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mx2 더하기 n의 x1에 y1, y2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m 더하기 n이 내분하는 점의 좌표입니다. 그리고 m 대 n으로 외분한다고 했을 때 m이 더 큰 경우이고요. 얘는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mx2 마이너스 nx1에 m-n이 요 외분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또 아셔야 되는 내용이 로그 함수의 계산입니다. 로그는 우선 밑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요. 2의 3, 얘는 더하기와 빼기에 대한 거를 우선 알아두셔야 됩니다. 2의 4 했을 때는 이렇게 로그 2에 3 곱하기 4가 가능하죠. 이 부분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빼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3을 이렇게 4로 나누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의 계산은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아셔야 되는 내용은 2 로그 2의 3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있는 이 개수가 3의 제곱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와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수식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식들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 방정식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m 대 1-m이고요. 그래서 내분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m에 아까 공식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그 잘 안 써지네요. 5의 12 그리고 더하기 1-m의 로그 5의 3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는 두 개를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1이 되겠죠. 이 점의 좌표가 1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계산을 하시면 당연히 m을 구하실 수도 있고요. 얘는 일부러 조금 쉽게 풀이를 하려고 4의 m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밑이 같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얘를 정리하시는 방법은 로그 5의 12의 m승 그리고 더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곱하기로 가능해집니다. 3의
1 마이너스 m승.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된 값이 1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의 정리와 내분의 정의에 대해서만 알아두시면 이건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얘를 얼마나 빨리 정리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로그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5가 여기는 12라는 건 4 곱하기 3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물어본 4의 m승이 그것 때문에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4의 m승과 3의 m승. 그리고 지수랑 로그 함수 계산은 당연히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3의 1 마이너스 m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연산이 가능해질 거고요. 그래서 4의 m승은 당연히 3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뭘 물어보는지와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하면 되는지를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속도가 주어져 있고요. 우선 얘는 수직선 위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각각 주어져 있고 그래서 당연히 변위, 변한 위치와 이동거리의 정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는 질문이죠. 변이나 이동거리는 다 속도를 적분하면 되는 거고요. 속도를 적분만 하시면 변이가 되고 절대값을 적분을 하시면 이동거리가 됩니다. 전체 총 이동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구분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얘는 변이를 묻는 문제이고요. FT에 관련된 수식을 여러분들이 세우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요 값에 따른 변이 지점을 살펴보시면 얘는 당연히 적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동거리 처음에는 당연히 0이겠죠. 뭐 이건 다른 변수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같은 변수로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5를 t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을 하시면 얘의 위치가 되겠죠. 즉 변이에 해당되는 값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값에 대한 것도 0부터 t점에서의 변이입니다. 얘를 2t-7로 이렇게 적분을 해주시면 얘의 변이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ft라는 값은 각각의 변이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거리가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전체는 원래 이렇게 해서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양단의 거리 차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다항식의 적분은 어느 정도 익숙하실 것 같고요. 얘를 적분을 하시면 3분의 1에 t 세제곱입니다. 0을 대입하면 당연히 0이 나올 거기 때문에 0은 따로 대입하실 필요 없고요. 마이너스 3의 t제곱 더하기 5t가 첫 번째의 변이이고요. 여기에서 두 개의 변이의 차기 때문에 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빼기 얘는 t제곱이 되겠죠. 두 번째 항이고요. 마이너스 7t가 되겠습니다. 정리가 좀 되실까요? 이게 두 개의 변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대값을 붙이면 절대값이 붙은 변이 차이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만 놔두시면 P에서 Q 사이의 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FT를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FT는 찾았고요. 3분의 1에 t의 세제곱 그리고 얘랑 얘는 정리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t 제곱 그리고 더하기 12t가 저희가 찾으려고 하는 ft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고 뭐 감소하는 이 구간 점들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이동 거리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A, B점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극값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FT라는 커브를 먼저 그려보실 줄 아셔야 되고요. FT는 을 위주로 찾아주셔야 되고요. 여기 0에서 A까지는 증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A에서 B에서 감소하고 다시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함수는 0을 지날 거고요. 뭐 대강은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점 A와 B를 찾으시면 됩니다. 얘는 그래서 극값을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를 미분을 하시면 이렇게 F' T가 될 거고요. 얘는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12가 됩니다. 그래서 2와 6이 극값이 되겠네요. 얘를 0으로 만드는 게 극값이 될 거고요. 그래서 A는 2, B는 6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B까지 Q점, 요 Q점이 움직인 거리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당연히 절대값을 취해서 적분을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요거까지는 정리가 됐고요. A, B점은 찾았습니다. 잠깐 지우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Q가 움직인 거리 2부터 6까지의 Q가 움직인 거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는 이렇게 적분을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적분을 하려니까 약간 좀 불편하죠? 그래서 얘를 좀 간단한 함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방식이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t-7은 0일 때 마이너스 7 값이 될 거고요. 이렇게 상승하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2일 때의 함수값을 찾으시면 되고요. 2일 때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여기 만나는 지점은 당연히 2분의 7일 거고요. 6일 때의 함수값은 6을 대입을 하시면 12 빼기 7이기 때문에 이 함수값은 5가 되겠네요. 이건 원래는 이 적분을 수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얘는 비교적 직선의 방정식이라서 이 면적을 구하는 건 이렇게 직접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게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2분의 7에서 2를 빼시면 2분의 3 곱하기 높이는 3이고요. 곱하기 2분의 1이 될 거고요. 이 면적은 당연히 절대값을 취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더해 주셔야 되고 얘는 6에서 2분의 7을 빼면 되기 때문에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리고 높이는 5고요. 여기에 2분의 1을 이렇게 연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9 더하기 25기 때문에 34가 될 거고요. 2분의 17이 여기에서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11번까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풀이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번까지만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11번과 그 이후의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출제 의도를 잘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거기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들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변이와 이동 거리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